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수학입니다. 수학. 특히 이제 사관학교 보셨습니까? 문과 수학이 참 어렵다. 맞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능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시험 봤을 때를 기준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아, 그러면 아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저기 수능을 다시 준비한 친구가 있었어요. 문과 당연히 문과 수학인데 제가 당직을 할 때 혹은 그 친구가 당직을 할 때 주말이면은 제가 옆에서 문제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아직도 제가 그 정도로 수학을 풀 수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1번부터 30번까지인가요? 맞아요. 30분 맞습니다. 다 풀라 그래요. 왜 다 풀라 그래요? 못 맞추는 게 분명히 있는데 차라리 문제 걸러내고 나머지 문제를 맞춰갖고 확실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왜 21번이나 30번 다 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첫 번째 수능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운 문제를 풀라 그래요? 빼놓고 나머지 쉬운 거를 맞춰야 해요. 쉬운 것도 틀리면은 치명적이잖아요. 어려운 거 다 맞추려고 쉬운 거 틀리면 뭐 재물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결국은 그 당시에 어쨌든 2016 네. 약간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봤을 때 수능과 사관학교 수학을 다 봤잖아요. 네. 비슷합니까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약간 뭐 사관학교 수학이 뭐 한두 문제 어려운 정도. 그 정도. 예. 어차피 사관학교 커트라인이 지금 220점, 10점, 210점, 220점. 뭐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제가 저 때만 해도 뭐 꼰대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한 80점 이상씩은 다 맞았었어요. 세 과목 평균 그렇죠, 80점 그렇죠. 이상씩은 다 그때 맞았어요. 높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7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막 60점, 50점 맞을 정도로 수학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수학은 저는 수학을 문과 수학이기 때문에 쉽게 뭐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거를 제일 좀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 수학 우리 때 이제 수학 1이죠. 지금 수학 1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맞아요. 올해 이제 수학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문이과가 더 통합됐어요. 뭐 그런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고 문이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속칭 편하게 문과라고 그러면 수원, 수투, 확통 이 일반적이고요. 미적은 빠졌습니다. 예? 미적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과는 확통을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이렇게. 그리고 문과는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까지. 선택 과목으로 골라서 보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해가 안 돼. 선택, 학부 과목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거의 이제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과는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양분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원, 수투는 공통입니다. 공통이요. 들어가죠. 네. 왜 공통이겠냐고. 예. 그렇죠. 왜 공통이겠냐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을 좀 많이 무시를 합니다. 그 뭐하러 다시 보냐. 고등학교 지나갔고 어차피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게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많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능 수학을 뭐 한 개 틀렸나 두 개 틀렸나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수능 수학이 우리 때 쉬웠나? 모르겠네요. 우리 때 커트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92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학이, 문과 수학이. 제가 그때 딱 92점이었나? 아니면 96점이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뭐 솔직히 잘 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예, 뭐 다 맞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든 생각이 일단은 이거 30번 빼고 하자. 예. 두 개 틀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이상한 뭐 8의 배수를 뭐 8의 제곱수로 막 틀려거든요. 저는 진짜 수학의 정석을 저는 실력편 이거 광고 아니죠? 광고는 아니라고 보죠. 저는 수학의 정석 실력편을 진짜 처음부터 까지 다 했습니다. 당시에 수원, 수투,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다 풀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습 문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다. 그러고 나서 수학 문제를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언젠간 벗어나겠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범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약간 말하자면 영어에 단어가 있다면 수학에는
뭐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 있잖아. 기본서들 있죠. 기본서들 수학이 정석이 아니더라도 뭐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석으로 공부를 했고 영어에 단어가 있다면 수학엔 정석이 있다. 이 정도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사관학교 시험은 답지를 보고 푸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수학의 정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꿰차고 있으면 답지를 보고 푸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대 수학은 이제 한간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특히 5점짜리가 있어요. 네. 야, 어땠습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 2개를 다 받지 않습니까? 네. 사관학교에 비해서 경찰대 수학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찰대 수학을 위한 뭐 이제 이창호 선수가 얘기했던 대로 수학 정석을 얘기했습니다만, 또 경찰대 수학을만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일단은 경찰대 시험이라는 게 사관학교 시험은 사실 수능시랑 시스템이 비슷하거든요. 뭐 형식이나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근데 경찰대는 살짝 거기서 좀 독자적인 다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당황하고, 이제 또 5점짜리 고음 난이도 문항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맞춰가지고 이제 시간도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아예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진짜 뭐 여러 친구들 보면서 하니까 안타까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경찰대 시험을 보러 오는 경우가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경찰대를 오고 싶고 경찰이 되고 싶은데 실력은 살짝 모자란 경우, 아니면 그냥 자기가 실력이 출중해서 뭐 정시로 인서울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성적인데 그냥 자기 실력 평가용으로 경찰대 보러 오는 경우,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이 붙더라고요. 전자보다 후자가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못 붙는 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실력을 키워라, 그게 제일 적당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기본 실력.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평가원 기출 풀 때 제일 많이 점수가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본 실력을 쌓아놓고 이제 경찰대 수학을 와가지고 그 기본 실력이 얼마나 안 흔들리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5점짜리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찍는 게 낫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운이 좋으면은 찍어서 맞추면은 점수 꽁으로 받아가는 거죠. 네. 뭐 지금 한간의 소문에는 뭐 찍어서 맞았다는 뭐 그랬었나요? 혹시? 제가 5개 찍어서 2개 맞췄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아주 뭐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단 그 사관학교, 사관학교나 경찰대하고 수능만을 비교해 보면, 너무 가까이 계시네. 사관학교와 그 수능을 비교해 편집해. 경찰. 하나 둘 셋. 네, 다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그 이창원 선수가 얘기할 때는 사관학교 수학은 수능과 큰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죠. 약간 뭐 몇 문제 정도가 어려울 수 있다. 네. 근데 그럼 자, 똑같이 경찰대 수학은 그럼 사관학교가 아니라 수능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수능과 비교할 때 난이도 자체도 어렵고 형식 자체도 낯설어서 상당히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이죠.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국영수 모두 네. 사관학교 뭐 경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창원 선수가 얘기를 한 거는 일단 이제 국어에 대한 거, 영어에 대한 거, 수학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3점짜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2점짜리를 충실히 다 맞으려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에 절대적인 어떤 시간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한글로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어로 보일 정도로 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였고, 또 수학은 이제 하나 책을 정해주셨어요. 수학 정석 실력입니까? 예, 실력입니다. 기본은 안 되나요? 기본은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3학년 때 고3이나 재수생 고3. 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기본을 꺼낸다는 건 좀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잘못한 거죠. 정석. 이미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는 다 풀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다 못 풀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모를 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약간 음, 모르면 외우세요 차라리.
외우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됐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은 이게 그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는 게 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간다. 네. 그런 패턴을. 네. 아, 어떻게 뭐 모든 뭐 숫자 뭐 228 곱하기 뭐 이거 그렇죠. 다 외우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는 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음. 근데 그거는 반복하면 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어 단어처럼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겠다고 야 다 뒤져서 이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냥 뭐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외워지나요? 익숙해진다고 익숙해진다? 표현하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수학 문제라는 게 원래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귀납적으로 풀 수 있게 돼요. 결론은 일치 안 하고. 네. 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럴 수 내가 있겠네. 나 혼자서는 이거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예전에 틀린 문제 중에 답지를 보고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사고를 외워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갔을 때 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는 문제였어도 경험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약간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좋겠네요. 어쨌든 새벽 밤 12시 32분인데 이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참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감사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